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키면 글을 매번 새로 써야 되잖아요.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 해보려고 하는데 글부터 써야 되니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안 하기 위해서 애초에 프로그램 딱 시작하자마자 테스트용 데이터 몇 개가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걸 좀 할 겁니다. 얘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예 테스트 데이터 3개를 생성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메서드를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번 호출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메인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서드를 제외한 새로운 메서드가 처음으로 생겨 볼 거예요. 이제 저번에 한번 어레이리스트 설명할 때 이 밑에다가 막 만들어서 했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실제로 활용했던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였으니까 이제 진짜로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얘는 그냥 같이 하죠. 자, 지금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메인 클래스 끝나는 곳이고요. 저는 메인 메서드 바깥에다가 메서드를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직접 만들지 말고 프로그램 시작하고 스캐너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 밑에다가 그냥 아예 호출을 해볼게요. make test data 라고 하는 이런 친구 하나를 호출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메서드나 변수 같은 걸 만들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곳에 먼저 만들어 놓고 퀵픽스를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쓸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쓰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가 숙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겠다 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메서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거고,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죠. 자, 이걸로 만들면 이 메서드는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지고 스태틱이 붙어서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네, 메인 메서드 안에서 호출해서 그래요.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애들만 참조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 클래스 안에 뭐 이런 변수가 있었다 라고 해도 얘는 참조를 못해요. 왜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얘는 스태틱만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스태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스태틱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들은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생성이 돼서 영역을 할당받고 자리를 잡고 있을 건데, 그 시기에 이런 일반 애들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 안에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얘가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예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꺼놓고 얘를 스태틱을 뺐다고 가정을 하고, 이 프라이빗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없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가 메서드 하나를 또 만들어 볼게요. make test data 2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make test data 2를 참조한다면 상관이 없죠. 얘가 원래 우리 스태틱 메서드 왜 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객체화하지 않고 클래스한테 일 시키려고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얘는 스태틱이 붙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니고, 같은 클래스 내부기 때문에 어차피 객체화나 클래스한테 일 시키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략 가능해요. 그냥 되는 건데, 스태틱 메서드,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니까 그 안에서 호출한 메서드는 스태틱이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스태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다가 직접 만들려고 하다가 아니다, 위로 올라가죠 하고서 얘를 만들어 놓고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퀵픽스를 사용하지 않고 메서드부터 만들어야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없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나 이거 쓸 거야 하고 여기서 딱 호출하려고 하면 뭐라 한단 말이에요. 에러를 봤을 때 이것도 뭐 물론 해석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그 전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상황 따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것도 실제로 실무에서도 개발자들이 일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메서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해요. 항상 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취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취향이고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이런 스태틱 메서드,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갈 여기서 호출할 메서드가 스태틱 메서드여야만 한다 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는 자리 잡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퀵픽스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는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거고요. 이만큼만 남겨놓으면 돼요. 자, 이제 이 메서드가 호출이 위에서 되고 있는데 얘가 호출될 때 해야 될 일이 뭐였다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게시물 데이터 3개 생성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make test 데이터,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게시물 데이터 3개 생성. 근데 얘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 값들은 개발자가 정하면 돼요. 말 그대로 테스트용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글인데 얘 제목은 테스트 1이고 날짜도 들어가야겠네요.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 유틸에 만들어놨죠.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얘가 실행될 당시의 현재 날짜와 시간 그대로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여드릴 건데 날짜 넣을 거고요. 제목은 테스트 1, 뭐 내용도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조회수 같은 경우는 뭐 10 처음에 들어가게 해줄 거고, 아예 얘를 복사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2, 3, 얘는 뭐 15, 얘는 뭐 27, 뭐 28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테스트용이니까. 이거 한번 시간 들여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 들여볼게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접근을 한 건지 한번 제가 검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메서드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했었으니까 바로 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얘를 판단하고 실행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부터 해보셨어야 됩니다. 너 호출 실행됐니? 이런 거부터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가 출력문 하나 찍어 보는 거예요. 이건 언제 실행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할 당시에. 그쵸? 그럼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저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된 거겠죠? 잘 되네요. 명령 입력받기 전에. 그러면은 일단 메서드는 성공,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런 문구 하나 남겨주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밑에다가 기능 구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 게시물 3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make test data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게시물 3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고요? articles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articles에다가 아티클 객체를 넣는 방법이 뭐였어요? articles.add 였죠? 이게 articles 안에다가 아티클 객체를 넣는 방법이었잖아요. 연결시키는 방법. 다 근데 articles add 했더니 articles를 못 쓰죠? 이거 왜 못 써요? 자, 객체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articles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들고 있죠. 이거 어디에요? 메인 메서드 안. 얘도 지역 변수잖아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 바깥에 있는 다른 메서드가 얘를 못 갖다 쓰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진짜 찐 전역 변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메인 메서드도 쓸 수 있고 밑에 있는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다른 메서드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에러 엄청 났죠. 이거 올렸더니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티클스 쓰는 곳마다 다 뭐라 해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네,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들만 첨부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어떤 변수예요? 지금 그냥 스태틱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얘가 스태틱 변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안 하죠. 여기만 뭐라고 해요. 이거 애드인데 인자를 안 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우리 아티클에서도 했듯이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직접 이거 써가지고 초기화 시키는 거 안 한다 그랬죠. 그쵸,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다 하고 있었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요, 얘도 지금 전역 변수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바로 했네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좋다기보다는 모두가 안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안 하고 생성자로 초기화를 할 건데 일반 생성자에서 스태틱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었나요? 스태틱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스태틱 블럭이 따로 있었어요. 그쵸? 우리는 그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이렇게 생겨먹은 이 친구 안에서 아티클스한테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아직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낯설어서 잘 생각을 못해서 안 써졌을 뿐인 거지, 결국 내용은 써놓고 보면 아, 이거 배웠던 거지, 아 그렇지, 스태틱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일단 성공이에요.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문제없이 메인 메서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메서드 둘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여기서 뭐 추가되고 뭐 리스트를 까보고 했던 그런 아티클스랑 이 밑에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얘가 조작해서 추가한 아티클스랑 결국 뭐다? 같은 애다. 지금 메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 적은 없지만 객체를 만들어도 얘는 같은 애다. 왜? 스태틱 변수는 공유 자원이니까 모든 객체가 하나의 변수를 바라보고 클래스에만 존재하는 변수를 바라보고 공유 자원으로 쓰는 애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메인 클래스로 객체 만들 건 아니라서 이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진짜로 애들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된다고요? 아티클스의 애들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라이트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객체 만들어서 뭐 넣어요? 객체를 넣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객체를 연결한 리모컨을 갖고 있는 변수를 넣어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아티클 타입의 무언가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변수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객체를 직접 만들면서 바로 넣어버리면 돼요. 이거 일회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애가 여기로 들어간대요. 변수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애가 하나는 생긴 거죠. 아티클스에서 0번방 get 0 그래서 0번방 꺼내오면 결국 이 객체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변수에 따로 담지 않아도 그냥 넣어도 된다. 사실상 여기서도 라이트에서도 이렇게 안 했어도 돼요. 그냥 이거 넣었어도 됩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넣나 똑같은 거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좀 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고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활용해 본 거지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깔끔하게 그냥 세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뭐 필요해요? 첫 번째, 인자랑 매개 변수는 무조건 순서 똑같다 그랬죠.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ID 들어가야 되죠. 1번. 그 다음에 날짜 들어가야 되네요. 날짜 어떻게 쓴다고 했죠 제가? util을 만들어 놓은 거 이 안에서 get now date str 그냥 불러오면 얘가 알아서
현재 날짜 시간 구해놓고 그 자리에 넣어줄 거라고 했죠. 자, 타이틀 테스트 넣을 겁니다. 그리고 바디 테스트 1 넣을 거고,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을 똑같이 테스트 1로 넣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문제예요. 사실 제가 예시로 드렸던 이 테스트 데이터가 조회수가 0이 아니에요.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생성자가 조회수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게 10이었으니까 10을 넣겠다 하면 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 안 맞는다, 5개짜리 매개면서 받는 애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늘려주면, 여기서 이걸 0이 아니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다 라고 바꿔주면 누가 문제예요?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얘한테 뭐 줘야 돼요? 0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기능들을 또 추가로 수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걸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얘는 5개짜리 생성자가 필요한 거고, 얘는 4개짜리 생성자가 필요해요. 오버로딩으로 할 거예요. 오버로딩으로 할 건데, 그 안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네?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이거 뭐였어요? 다른 생성자한테 일 떠넘긴다 였죠. 자,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4개짜리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5개짜리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하나를 4개짜리로 만들 겁니다. 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오버로딩의 개념이 먼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이거 쓸 거예요. 근데 다른 생성자한테 일 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이 생성자 기준으로 얘를 실행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얘 기준으로 다른 생성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얘겠죠. 얘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얘는 매개 변수가 5개인데 너 인자 안 줄 거야? 그럼 주면 되겠죠? id, reg date, 타이틀, 바디, 조회수는 0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라이트를 할 때 인자가 4개 들어있던 생성자를 통해 객체가 만들어지면 여기로 알아서 빨려 들어오겠죠. 오버로딩이니까 매개변수 개수 맞는 걸로 알아서 찾아와요. 왔더니 실행하려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일을 떠넘기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결국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럼 얘는 0을 받았으니 여기 0이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한다. 자, 근데 5개짜리 생성자 지금 메이커 테스트 데이터 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럼 얘는 알아서 여기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안 쓰고요. 얘를 복사해 놓고 다시 돌려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0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이미 있는데, 그래서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여기 있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 안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런 유의점만 잘 지켜주신다면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값만 바꿔주고, 여기도 테스트 2, 3, 2, 3, 여기가 아까 15에 28이었죠? 이렇게 넣어주면 만들어지겠네요. 우리가 만들어져라 하고 코드를 짜놨으니까. 만들어졌을 때 실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리스트, 디테일 이런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성공인 거죠.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생성했대요. 일단 메서드는 한번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됐어요. 자, 과연 진짜 됐을지. 어우, 잘 됐네요.
문제가 없죠? 이거 밀린 거는 짧으니까 또 뭐라 하네. 그냥 넘어가죠. 리스트 일단 잘 나오고 디테일에서 뭐 2번 글 보겠다. 그럼 2번 글 조회수 이제 몇 돼야 돼요? 16 되면 되는 거죠. 오, 잘 올라가네요. 다시 리스트를 보면 16 잘 나오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기능들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아티클 모디파이 같은 것도 해볼까요? 2번 글을 바꾸겠다 이렇게. 그러면 바뀐 제목이 잘 나오는 거죠. 내용을 까본다고 해도, 디테일로 내용을 까봐도 잘 나오고 있고.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다시 껐다가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2번 글 지우겠다. 삭제됐다. 뜨네요. 리스트 잘 나오죠. 만약에 지금 없는 4번 글 같은 거 지워보겠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 글을 쓰겠다. 몇 번 글 나와야 돼요? 4번 글 나와야 돼요. 근데 1번 글이 나오죠. 이거 왜 1번 글 나와요? 리스트에 추가를 안 해서. 자, 이거는 문제가 여러가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인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라이트 할 때 글 번호가 1씩 증가했던 이유는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라고 하는 애가 전역 변수에 0으로 들어있고, 전역 변수는 아니지만 메인 메서드 안에서 0으로 들어있고, 이 반복문 안에, 이 조건문 안에서 1 증가시키는 로직을 수행을 했죠. 근데 보세요, make test 데이터는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래요. 값을 증가를 못 시켜줬으니까. 얘 기준으로는 지금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0이었으니까 1 증가돼서 1부터 알려준 거죠. 그럼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테스트 데이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3 넣고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4부터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이게 싫다, 나는 뭔가 이렇게 알바가 오는 거 싫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얘를 안 쓰고 그냥 아티클스에 사이즈 플러스 1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리죠. 이건 지금 안 쓰고 있는 코드예요. 여기를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티클 라이트를 했다. 이러면 이제 4번 글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잘 나와요.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문제를 발생시켜 볼게요. 딜리트 3번 글 했다. 3번 글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아티클 라이트 했다. 4번 글을 또 쓰고 있죠. 그럼 아티클 리스트를 보면 겹치네요. 이제부터는 4번 글을 누굴 지워야 될지 몰라요, 얘는. 근데 우리 코드에서 에러가 나진 않아요. 왜? 딜리트를 해봤을 때 얘 두 개니까 누구 지워야 돼? 하면서 에러를 뱉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코드 딜리트 또 해보면요, 얘는 하나를 지우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딜리트 기능을 만들었을 때 찾고 나갔죠. 앞에 있는 애가 먼저 지워져요. 앞에서부터 순회할 거니까. 그래서 지워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우고 또 만들면 또 4번이니까 영원히 굴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4번을 벗어날 수 없는, 지우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안 돼요. 게시글 번호가 겹치는 게 있다? 애초에 이런 구성으로 게시판을 짜놨으면은 상사한테 무슨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이거 돌려놓고 얘를 그냥 3으로 해놓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얘는 테스트용이니까. 근데 뭐 실제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실제 게시판들은 이 게시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을 껐다 킬 때마다 테스트 데이터 3개밖에 안 남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전에 저장되었던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 얘를 지우지 않는 이상 얘는 영속성을 가지고 저장이 되는 애들이에요. 실제 게시판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때 가면 다른 방식으로 알아서 이런 거 카운팅 할 수 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것도 커밋을 한번 할까요? 이게 커밋을 좀 짧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복습 시점을 잡기가 편해서 그래요.
나는 이 부분, 이 메서드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 봐야지. 그 다음 거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기, 세이브 포인트 같은 느낌이죠. 그거 하려고 짧게 끊는 거고. 실제로 개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기능 하나 만들었는데 된다? 그럼 커밋 해놓고, 다른 기능 또 만들었는데 또 된다? 그럼 커밋 해놓고, 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커밋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이제 그게 오히려 엄청 혼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커밋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그래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코드를 이렇게 취합해서 자기 걸 또 쌓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엄청 꼬여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줘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 메서드 클리어. 저 왜 여기 M이 3개나 들어가 있죠? 수전증이 있나? 네, 다시 git push origin master. M을 치는 때 손을 막 떨었나봐요 제가. 잠깐만요. 됐다. 안 됐네? 링크가 왜 이렇게 올라왔어? 다시. 여기까지.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또 나왔을 겁니다. 밑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인 걸로 가져가서 적용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 금방 하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어제 수업하다가 말씀드렸던 상세보기 기능 만들 때 이 반복문 안에다가 이 출력문 넣어주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거 반복적으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거니까 이거 나중에 메서드로 뺄 거다. 그럼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얘 진짜 한번 빼볼게요. 우리 이제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 만드는 거 해봤으니까 얘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간을 좀 들여보는 게 낫겠는데? 자, 지금 힌트를 좀 드릴게요. 디테일, 그리고 modify, 그리고 delete, 3개가 다 비슷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delete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모양은 같은데 이 안에서 하는 일이 살짝 다르잖아요. found index, 인덱스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지금 컴퓨터에서 기록 남았으니까 얘를 이제 얘로 돌리죠. 딜리트에 있는 거를 이걸로 돌려놓고, 이걸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리고 리무브를 객체를 찾아서 지우도록. 자, 그럼 3개가 똑같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메서드로 빼면 돼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얘를 메서드로 빼놓고 이 자리에서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52분이니까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